2007년 마카오의 카지노 재벌 스탠리오는 전화 한 통으로 3억 9천만 원을 썼는데 금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1.5kg짜리 화이트 트러플 하나를 사는데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트러플이 제우스의 번개가 땅에 떨어져 생긴 신의 선물이라 믿었고, 로마 황제 네로는 이걸 신들의 음식이라 불렀으며,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은 이걸 주방의 다이아몬드라고 극찬했죠. 근데 이 냄새나는 균류 덩어리가 이탈리아 숲속 땅 밑에서 뉴욕 고급 레스토랑 접시 위에 올라가기까지 딱 36시간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캐는 순간부터 하루에 몸무게 5%씩 증발하고 일주일이면 완전히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썩어가는 곰팡이를 위해 전 세계가 어떻게 미친 듯이 움직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트러플이 왜 이렇게 비싸고 사람들이 목숨까지 거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게 왜 농사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일반 버섯처럼 죽은 나무나 유기물에 포자를 뿌려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트러플은 살아있는 참나무나 너도밤나무 같은 화렵수의 뿌리와 공생관계를 맺어야만 자라는데, 나무한테는 질소를 주고 자기는 포도당을 받아먹는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다 맞아도 항상 트러플이 생기는 게 아니라서 토양 산도가 높아야 하고 비도 충분히 와야 하는데, 그래도 생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화이트 트러플은 인류 역사상 인공 재배에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무조건 야생에서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땅속 깊이 숨어서 자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돼지를 써서 트러플을 찾았는데 돼지들이 트러플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내긴 하지만 찾자마자 자기가 먹어버리는 바람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 훈련을 받은 개를 쓰는데, 이 개들은 30m 밖에서도 트러플 냄새를 맡아낼 수 있고 트러플 대신 간식을 더 좋아하도록 훈련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개 한 마리가 최대 1천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고, 좋은 개를 가진 사냥꾼은 시즌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보니까 경쟁이 살인적으로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2023년 어느 날 이탈리아의 트러플 사냥꾼 안토니오 모라스카는 자신의 개 토르가 숲에서 소시지 조각을 물고 달아나는 걸 봤습니다. 입에서 억지로 빼냈지만 이미 늦었는데, 토르는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입에서 거품을 물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30분 만에 주인 품에서 숨을 거뒀거든요. 그 소시지에는 쥐약과 달팽이 살충제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뿌려놓은 독이었는데, 범인은 다름 아닌 같은 지역의 다른 트러플 사냥꾼이었죠. 이탈리아에서는 지금까지 400마리가 넘는 트러플 사냥개가 이런 식으로 독살당했고, 2023년에는 단 하루 만에 30마리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개가 트러플을 발견하면 사냥꾼은 반지엘로라는 특수한 도구나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는데, 다른 도구를 쓰면 트러플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러플은 72%가 수분이라 굉장히 연약한데 조금만 상처가 나도 가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캐낸 트러플은 그 순간부터 시한폭탄이 됩니다. 하루에 몸무게의 5%씩 수분이 증발하고 습한 곳에 보관하면 이번엔 곰팡이가 피면서 썩어버리니까요. 최상의 조건에서 보관해도 5일이면 특유의 향이 절반으로 줄고 7일에서 10일이면 완전히 못쓰게 됩니다. 사냥꾼이 그날 캔 트러플들은 바로 브로커한테 넘어가는데, 이 브로커들은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냥꾼들한테 트러플을 사들여서 전 세계 레스토랑에 직접 판매하는 중간상입니다.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이 주문을 넣으면 이탈리아의 트러플은 그날 밤 비행기에 실려서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화이트 트러플 하면 다들 이탈리아 알바 지역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 같은 발칸 반도 국가들에서도 품질 좋은 화이트 트러플이 많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발칸보다 이탈리아를 더 로맨틱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르비아산 트러플이 이탈리아산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트러플이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면 브로커 직원이 화물터미널에서 직접 픽업을 하는데, 배송업체를 거치면 하루 이틀이 더 걸리니까 그 시간조차 아깝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려 4개의 연방기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농무부, 세관, 그리고 국토안보부까지요. 이 중 하나라도 문제를 발견하면 그 상자에 든 트러플 전부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데, 외래 해충이 있거나 해충처럼 보이는 뭔가가 있거나 외국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거나 심지어 폭발물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전부 폐기 사유가 됩니다. 검역을 무사히 통과한 트러플은 브로커의 벤에 실려서 레스토랑으로 배달되는데, 셰프는 트렁크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트러플을 삽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시즌 동안 화이트 트러플 가격은 킬로그램당 최대 900만 원까지 치솟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흔하거든요.
셰프는 이 황금빛 곰팡이 덩어리를 마른 종이 타월로 감싸서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이렇게 해야 저녁 서비스 때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님 테이블에 올라가는 트러플의 양은 대략 5g 정도인데 이게 동전 하나 무게밖에 안 되지만 원가만 6만 원이 넘어갑니다.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이걸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아야 마진이 남는데 손님들은 이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죠. 왜냐하면 트러플의 세계는 완전히 돈의 세계거든요. 개인이 직접 사려면 3회 50만 원 가까이 들고 2017년 두바이에서 열린 경매에서는 총 7억 워러치의 화이트 트러플이 팔렸습니다. 2014년에는 역대 최대 크기인 1.8kg짜리 화이트 트러플이 이탈리아 움브리아에서 발견됐는데 중국 부우들이 수십억 원을 제안했지만 발견자는 그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소더비 경매를 통해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트러플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게의 7%가 증발한 상태였고 책에 따르면 낙찰자한테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썩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매가는 7천만 원이었죠. 결국 이 모든 광란의 핵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땅에서 캐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이 균류를 신선한 상태로 전 세계에 배달하기 위해 사냥꾼, 브로커, 항공사, 세관, 레스토랑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들이 독살당하고 사냥꾼들끼리 차를 부수고 때로는 서로를 삽으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독을 탐지하는 특수견까지 숲에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체포된 적이 없어요.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짓을 했거나 앞으로 할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가치가 있느냐고요? 글쎄요. 4000년 전 고대 이집트 파라오 쿠푸도 먹었고 로마 귀족들의 연회에도 올랐으며 르네상스 시대 왕들의 테이블도 장식했던 이 식재료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걸 보면 단순히 맛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희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실제로 맛있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어쨌든 확실한 건 이 냄새나는 곰팡이 덩어리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서준 6시간 안에 미친 듯이 움직인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개가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